정리하자면 MACD는 단순히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만 보는 지표가 아닙니다. 히스토그램의 변화, 다이버전스, 추세 강도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종합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월가 트레이더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준거금 14,000원부터의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글로벌 1,800만 다운로드 수를 기록한 메타트레이더 5와 함께 해외 증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댓글 혹은 더보기란에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보조지표 MACD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ACD는 주식, 해외 선물, 코인 등 거의 모든 차트에서 사용되는 핵심 보조지표입니다. 단순히 추세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환 시점의 포착, 추세 강도 측정, 또한 매수, 매도 신호 확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필수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MACD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이 MACD는 이동평균선에서 파생된 지표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이 서로 가까워졌다가 이 현상을 수렴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다시 멀어지는 이 발산하는 움직임이 보이실 겁니다. MACD는 바로 이 원리를 수치화해서 한눈에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즉 오실레이터 지표로 분류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 기반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의 장점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방향성뿐만 아니라 추세의 강도와 지속성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MACD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메타트레이더 5 경우 MACD2 라인이라는 무료 지표를 설치해야 두 개의 선과 히스토그램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설치하시는데 어렵다고 생각 드신다면 아래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면 되십니다. 이제 MACD의 기본 설정값은 12, 26, 9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어져 있는데요. 단기 이동평균선이 12, 장기 이동평균선이 26, 시그널선 9 이 값은 대부분의 트레이더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표준 세팅값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세팅을 하고 나시면 MACD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MACD선은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의 차이를 나타내는 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시그널선은 MACD선의 이동평균선, 즉 조금 더 완만하게 따라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토그램은 MACD선과 시그널선의 차이를 막대 그래프로 표현해주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히스토그램이 양수라면 단기선이 장기선 위에 있다는 뜻, 즉 상승 압력이 강화되어 있다는 뜻을 의미하고 음수라면 하락 압력이 강하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만 이해하고 계셔도 MACD의 신호를 훨씬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선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매매법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많은 분들이 히스토그램을 단순한 배경 그래픽으로 생각하고 이해하지 않으시려고 하지만 사실 매우 중요한 단서가 숨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음수에서 양수로 이렇게 전환이 됐을 때는 매수세가 살아난다는 신호로 이해해 주시면 되시며 양수에서 음수로 크게 변화할 시 매도세가 강해지는 신호로 해석해 주시면 되십니다. 즉 색상이나 크기 변화 자체가 시장의 흐름 변화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단독으로 매매 시그널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다른 지표와 함께 추세 확인용으로 쓰시면 매우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십니다. 또 다른 매매법인 이 MACD선과 시그널선을 교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면 이게 이 MACD의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핵심은 바로 MACD선과 시그널선의 교차, 즉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입니다. 이 파란색의 MACD선이 빨간색의 시그널선을 위로 돌파했다면 골든크로스, 상승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으며 MACD선이 빨간색의 시그널선을 아래로 이탈한다고 한다면 데드크로스, 하락 전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횡보장에서는 짧게 수익을 내는데 활용할 수도 있고 추세장에서는 매우 좋은 진입 타이밍 도구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또 차트 차트를 보시자면 이런 횡보 구간에서 MACD선이 시그널선을 위로 돌파하는 순간 매수에 진입하셨다면 단기적으로 수십 포인트의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포지션을 갖고 계시다가 데드 크로스가 일어난 순간 과감히 익절하고 이후 MACD선이 시그널선 아래로 빠질 때까지 과한망을 해주신 후 시그널선 아래로 빠질 때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즉 골든 크로스는 매수,
매수, 데드크로스는 매도. 이 단순한 원리만 지키셔도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MACD는 이동평균선 기반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의 최대 단점인 후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미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온 뒤 신호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호를 맹신하면 속임수에 걸릴 수가 있으신데요. 그래서 많은 트레이더들은 RSI나 스토캐스틱 같은 모멘텀 지표와 함께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MACD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는 지점에서 동시에 RSI가 50선을 상향 돌파하게 된다면 매수 신호의 신뢰도는 훨씬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MACD 대표적인 활용법 3가지를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는 추세 추종 매매, 골든 크로스 시 매수, 데드 크로스 시 매도. 단순하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히스토그램 활용. 히스토그램이 줄어들면 추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뜻을 의미하며, 히스토그램이 커지면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거기다 양수에서 음수로 전환될 때는 하락 압력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반대로 음수에서 양수가 될 때는 상승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이버전스를 활용한 방법도 있는데요. 이 다이버전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리자면, 여기를 보시면 주가는 고점을 점점 높여서 가고 있는데 MACD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이럴 때는 상승세가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주가는 저점을 낮추는데 계속 밑으로 가고 있는데 MACD가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는 반등 가능성을 의미해 줍니다. 추세 전환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신호로 사용하고 있는 게 다이버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응용법만 익혀도 MACD 하나로 충분히 정교한 매매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MACD는 단순히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만 보는 지표가 아닙니다. 히스토그램의 변화, 다이버전스, 추세 강도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종합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후행적인 단점은 있지만 다른 보조 지표와 함께 사용하시거나 추세 추종 전략에 접목하면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승률이 아니라 수익률입니다. MACD를 꾸준히 연습하고 본인만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신다면 해외 선물 매매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동영상은 여기까지이며, 해외 선물에 대한 문의사항 혹은 해외 증권사 셀프 계좌 개설, 그리고 메타트레이더 계좌 개설 문의는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주시고 고객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되십니다. 지금까지 월가 트레이더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